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나홍대사에 대한 이제 그 일생의 지금 어떤 그 모습들을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불교를 중흥시킨 이제 그런 그 기간이 이제 통일신라하고 또 이제 고려 이제 한 10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이 나홍대사는 고려 말기,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우리가 그 국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그런 그 이제 끝자락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참 그 많은 그 부작용들이 그 당시에 그 불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또 이런 걸출한 그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그 중흥시키고 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대체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적인 그 흐름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리를 자꾸 이렇게 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토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나홍대사가 이제 그런 그 생활을 하셨는데 그 토굴과를 이렇게 이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굴과 원문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제 토굴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토굴과의 처음이 청산림 깊은 고래,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림, 그런 게 이제 청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산이죠. 청산은 푸른 산. 림자는 이 숲을 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산, 이제 깊은 골짜기죠. 깊은 그 숲, 이제 숲이라고 이렇게 이제 당시 이제 산이 있으면은 이제 숲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다가 이렇게 숲을 속에다가 이제 지어 놓는 그런 집이 이제 토굴이기 때문에 이제 청산림 깊은 고래,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산속의 외딴 곳이죠. 산속 아주 외딴 곳에 이제 이런 이제 뜻인데, 이 청산림 깊은 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골 깊은 곳이다 이러는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데다가 이게 톡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 생활의 경계를 멀리하는 거죠. 인간 생활의 경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요, 제일 큰 경계는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경계입니다. 이 사람과 이 물건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계는 사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이것이 제일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제 그것이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사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참 인생을 어렵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청산림 깊은 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왜 생기는가 하면요. 경계가 왜 생기는가 하면 같이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가 떨어져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인간 생활의 경계가 다 멀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가장 복잡한 그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이제 제가 사유를 강조하면서 항상 지금 말씀드렸죠. 이 지금 뭐요? 모든 그 관계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뭔가 하면 인간 대 인간 관계거든요. 사람 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고 그걸 헤쳐나가기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이 관계거든요. 이제 근데 청산린 깊은 골에 혼자 가서 집 지내고 있으면 이거 다 떠나버렸죠? 싹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 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피경공부, 경계를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공부하는데 방법의 첫째가 피경공부라고 그랬죠, 제가요. 피경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청산림 깊은 고래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는 이 경계를 떠나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 단독 생활이에요. 이 독신 생활이죠. 이걸 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선택해 갖고 이걸 독신 수행이죠.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말씀이 있으세요. 그 법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혼자 수행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러셨어요. 엄청 많은 바구니들이 침노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 수행해가지고 단독 수행을 해가지고 혼자 수행을 해서 성불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수행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상대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이제 도움 주는 경계가 사는 경계가 있겠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경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옆에만 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른들 앞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근데 어떤 사람 앞에는 가면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이제 도움 주는 경계는 이건 뭔가 하면 선지식들을 가깝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말이죠, 나한테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 경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거 하면은요, 방해되는 경계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의 그 어떤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하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로 볼 때 알고 보면은 과거 정생에 자기가 지은 거죠. 그거 자기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잘 포용하고 또 수용하고 또 넘어서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행 공부를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부가 잘 돼 간다.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만이 공부가 이제 순숙되기가 쉽다.
이제 그런 법문을 해 주셨는데, 어떤 간에 지금 여기 지금 토굴가는요, 청산린 깊은 고래 혼자 지금 이제 수행하는 이제 이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산린 깊은 고래. 그다음 일간토굴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일간토굴을 지었다. 일간토굴. 일간토굴. 그 이제 이 토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어놓고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토굴 그러면은요, 이제 흙을 파가지고 만든 것을 토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얼른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어놓고 그랬거든요. 지었다 이 말은요, 지은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땅을 파갖고 들어가는 토굴이 아니라, 땅을 파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어놓은 토굴이다. 그거를 토굴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지어놓은 토굴이다. 이것이 이제 지어놓은 토굴인데, 이 토굴이요, 이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대지방하고 초봉하고 우리나라 이 온대 토굴하고 이게 다르겠죠? 열대지방의 토굴은 그 지역과 그 기후에 맞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불 떼거나 뭐 이런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지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지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는 이것이 말이죠. 토굴을 지으면은요, 거기에 사람이 지금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하니까는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산천에 맞는 토굴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굴을 지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냉난방, 요새는 지금 냉난방을 우리는요, 다 지금 냉난방 하잖아요. 근데 뭐 이 토굴 지어 놓고 냉난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토굴의 어떤 그 생활 형태가 이 지방의 어떤 기후에 따라 갖고 토굴 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요.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이 토굴의 그 특징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토굴 생활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근래 와서요. 누군가 하면요. 법정 스님이에요. 맞죠? 법정 스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순천 송황사 위에 그에 절이 하나 있었죠? 암자 하나 있었죠? 그 암자가 뭔가 하면요. 불이람이라. 예, 불이람.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책 써치고 이제 혼자 그 토굴, 불이람이라고 조그마한 절이죠. 그러니까요. 사찰 아주. 그것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양반이 하는데, 불이람이 자꾸 이제 자기가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알려지잖아요? 알려지니까는 사람들이 내왕이 많은 거예요. 내왕이 많으니까는 이 양반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불이람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강원도로 가고는 아주 옹색한 토굴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살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법정 스님이 왜 지금 법정 스님다운 법정 스님이 됐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법정 스님이 서울에요. 저 경복궁 옆에 가면 동십자각 있죠? 동십자각. 그 동십자각 그 옆에 가면 뭔가 하면 법륜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저 청와대 들어가는 그 길 있죠? 그 옆으로 그 길 옆에 불이람이라고 법륜사라고 하는 이제 절을 하나 그 법정 스님이 사가지고 그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신이 그걸 관리 안 하고 누구인가 하면 제자를 시켰어요.
그건 제자를 시켰는데 법정 스님 제자가 누군가 하면 현장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지금 전라남도 보성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법정 스님 제자가 청전 스님이 있었어요. 이 청전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또 그 청전의 역사를 알으셔야 돼요. 청전의 역사를. 그 이제 지금 불이라면서 제가, 불이람이 아니라 법륜사서 지금 만난 사람이거든요. 이 청전을요.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 신부를 하려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본과 3학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은 예과를 거쳐갖고 본과 4년을 하고 나면 신부가 정식 되는 거예요. 근데 3학년까지 갔는데 걷어치워버리고 선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렇게 되기가요. 거의 청전이 그런 사람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임이 됐거든요. 돼가지고는요, 그 법륜사를 그 관리하는 스님 둘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는 현장이고 하나는 청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원불교 교무들하고 천주교 수녀들하고 불교 스님들하고, 불교 스님 중에서 여성 중에서 요새 불교 라디오에 나오는데 정목 스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참 오늘 다 유명한 사람들이네. 그 정목이 말이죠, 그것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녀 중에서도 김옥희 수녀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자들의 수녀들을 공부시키는 교수예요. 그래갖고 스님, 원불교 교무, 수녀, 신분은 없었어요 그때요. 이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북한산을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딱 갔는데, 이건 참, 지금 김옥희 수녀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공포가 있어가지고 벌벌 떨어갖고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산이만 능선을 타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위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벌벌 떨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무하고 남자 교무, 남자 스님들이 김옥희 수녀를 끌어내리고 올라갈 때는 없고, 이래갖고는 북한산을 등산을 한 거예요. 다 끝나고는 등산을 끝나고 나서 김옥희 수녀가 하는 말이 오늘은 행복했다. 스님과 교무님들에게 앵기고 업히고 자기가 수녀 생활하면서 그런 처음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재밌게 그렇게 생활했어요.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삼소해. 여기 시초가 된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디 생겨가면요, 법정 스님이 만들어 놓은 법륜사, 그거를 근거로 했고 모여졌던 성직자들이 이게 뭔가 하면요, 삼소해를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청전을 아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등산하고 말이죠. 지금 수녀들 말이죠, 종신 허원 하잖아요. 이야, 그 시기에 제가 2시간을 해요. 종신 허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출가식이죠.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쫙 엎어져갖고 이래갖고. 그런 게 옆에 있는 스님들이 뭔가 저거 오체투지의 원형이다. 오체투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2시간 동안의 미사를 하는 것을 우리 다 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한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삼소회가 생긴 거라니까요. 청전이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렇게 있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달라이 라마 제자가 돼갖고 가버린 거예요. 인도 라닥에.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갖고 또 몇 번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 나왔는가 모르겠네.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법정 스님이 말이죠. 불이람에서 살다가 사람 내향이 많으니까는 범패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원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장타님이 지난번에 저 만성교당 댕기는 남자 하나 나왔죠. 그 사람이요, 법정 스님 책을 23권을 갖고 있었어요. 23권이 나온 법정 스님의 책을 다 구입했어요. 해갖고 거기에 매료돼 갖고 살았어요.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방송 듣다가 제 강의에 빨리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 양반이 이어서 방송 계속 했잖아요. 했다가는요,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하면요, 국제마음 훈련은 있죠? 그거 지금 가 있어요. 그거 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 양반은 법정 스님 완전히 팬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법정 스님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토굴 생활을 강원도서 이제 피해갖고 갔다 이 말이죠. 법정 스님이요, 토굴 생활을 이제 강원도서 지금 토굴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법정 스님 그 수필 책을 한 건 언제 한번 사서 보니까요. 저녁에 아주 추운 겨울에 삼동에 눈이 팍팍 쏟아져. 강원도 눈 많이 오잖아요. 쏟아지면은요, 그 토굴에서 혼자 있는데 저녁에 말이죠, 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뭔가 하면요,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니까 눈이 나무에 가지에 소복이 쌓이잖아요. 그 나뭇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는 끊어져요. 그 끊어지는 소리가 딱딱 저녁에 하는 그게 한 번씩 소리가 날 때마다 자기 마음이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자고 나서 보면은 말입니다, 수많은 가지들이 끊어져 가지고 그런 아픈 모습을 나한테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그 토굴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금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 토굴 생활 멋지죠? 이게 가지고 근래에서 말입니다, 일생 동안을 토굴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요, 법정 스님입니다. 그 일간 토굴을 지어놓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뒤에요, 이 법륜사만 한 것이 아니라 법정 스님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일생 동안을 술집을 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요정을 서울에다가 산골짜기에다가 요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지게 이제 집을 그 한옥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고. 오면은 요정이 오면은 거기서 술도 접하고. 그래서 정계에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사람은 그 요정에 가서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술을 마셨어요. 그래갖고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7, 8개 이상의 굴들 계집을 지어놨어요. 그거를 법정 스님한테다 갖다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거기다가 절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 받았을 때 법정 스님한테 우리 교무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아이고, 법정 스님 혼자 사는 양반이 참 업덩어리 하나 받았다. 맞죠? 그게 업덩어리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요정생활.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그 요정생활 한 사람이 또 그 역사가 있어요. 누가 그 결혼을 했는데 이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요정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그것을 법정 스님한테 다 그 통째로 다 넘겨버렸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근래의 토굴 생활의 전형적인 것을 법정 스님이 우리들에게 보고주고 가셨다. 그런데 이 양반 일찍 가셔버렸어요. 일찍 가셨죠? 그 왜 일찍 가신가 하면 법정 스님이 뭐로 돌아가신 거 아십니까? 폐암이에요. 근데 향이 안 좋답니다. 향벌 있죠? 그 많이 시키면 안 좋대요. 예, 딱 많이 키우면 안 좋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요, 토굴 생활하면서 향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이
그 이제 이 토굴 생활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토굴인데요.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복례정사 계시는 것이 토굴세관이시죠? 맞죠? 복례정사가 토굴입니다. 대종사님 복례정사가 토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복례정사 들어가셨을 때 그 복례정사 앞에 그런 게 석도암이죠. 석도암 앞에다 그게 초당이 있었거든요. 초가집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초당에서 교광을 발표하셔요. 일원상 진리와 사막팔조 사은사요. 이 교광을 그 초당에서 복례정사 앞에 짓기 전에 그 초당에서 그 교광을 발표를 하셔요. 그래 하시고는 말이죠. 석도암을 짓는 거예요. 짓는데 누구 짓는가 하면요. 송적벽, 김남천 두 선지님이 그 석도암을 짓잖아요.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라 그랬죠. 그 또닥거리 갖고는 초가 3칸을 짓는 거예요. 그 초가 3칸 지은 것이 뭔가 하면요. 석도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뭐로 봐야 하면 대종사님도 사실은 5년간 토굴 생활을 하셨다니까요. 석도암 5년 계셨죠? 5년간 토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집 중에서는요, 제일 좋은 집이요. 사람의 지금 건강에 제일 좋은 집이 뭔가 하면 토굴입니다. 토굴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한번 우리 화타님, 기타님, 경주 가보셨죠? 그 밑에 성형실 안 가봤죠? 그때 가셔가지고 밑에 그 아이 도자기 성형하는 곳 안 가봤죠? 가봤어요? 예. 그 집이 뭔가 하면요, 전형적인 토굴입니다. 이 무초 할매가요, 뭐를 한 거면요, 벽을요, 흙으로 싸요. 사방벽을 흙으로 다 쌉니다. 그래갖고는요, 그 나무 막대기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고는 석가래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위에다가는 또 흙을 갖다 얹었고 해가지고 양철을 갖다가 이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집은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지금 체규모가 거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성형을 하거든요. 지금도요, 도자기 성형. 이제 물레를 이제 발로 이렇게 차거든요. 차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이 전기물레가 아니라 발물레를 차는 것은 굉장히 회전을 빨리 시켜야지만 이게 성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들면은 겨울에, 여름에 말입니다. 땀이 뻘뻘 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토굴에, 그 성형실에 들어가면요, 흙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따뜻해요. 외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토굴이다. 우리 토굴 생활 할만 하죠. 이런 토굴을 하나 지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홍대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굴을 지금 이제 청산리 기쁨골에 지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대종사님 복례정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례 토굴이죠, 사실은요. 이제 여기서 말하면 복례 토굴인 거예요. 석도 토굴이죠. 석도 토굴이죠. 근데 이제 장소도 아주 잘 정한 거예요. 장소. 이 봉대 토굴이 있는데 그 산 이름 위에 그 봉우리 있죠. 그 봉우리를 뭔 봉우리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봉우리 이름이 뭔가 하면요, 천왕봉이에요. 천왕봉이요. 천왕봉 천왕봉 그러면 알겠죠? 천왕봉 기설에다가 복례정사를 지으신 거예요. 멋지죠? 그게요. 그게 천왕봉 밑에다가, 그게 당신이 지금 천왕이셔요. 천왕봉 밑에다가 복례정사를 딱 지은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복례정사 앞에? 아이, 다 가보셨잖아요.
인장바위에, 인장바위 보셨죠? 관사님 보셨죠? 인장바위가 있는 그 봉 이름이 뭔가 하면요, 시봉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시, 모실 시자죠? 위, 배설 이자죠? 그러고는 봉을이라. 시위한다. 시위한다 이 말은 맞대로 모신다 이 말이죠. 시봉이에요. 근데 시봉에 뭐가 솟아 있는가 하면은 인장바위가 솟아 있어요. 근데 이 인장은 뭔가 하면요, 천왕의 인장이에요. 아시겠죠? 천왕의 인장이 뭔가 하면요, 그 인장바위다 이 말이죠. 그 갔다 오셔갖고요, 전부 이런 설명을 안 들으니까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천왕의 인장을 가지고 딱 시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거예요. 천왕봉을 모시고 있는 거. 그 형국이 뭔가 하면요, 그 복례정사다 이 말이죠. 그 복례정사 기설에다가 대종사님께서 복례 토굴을 지으신 거예요. 멋지죠? 5년간 이 토굴 생활 하셨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도요. 우리가요, 이 지금 나홍대사 토굴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지금 토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복례정사 5년간 계시면서 진짜 토굴 생활 하시죠. 그래서 이 복례의 토굴은, 여기는 뭐 일간 토굴이라 그랬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것인데요. 이제 복례정사는 몇 칸인가 하면요, 3칸이에요. 3간 토굴 지어놓고, 청산린 깊은 골에 3간 토굴 지어놓고, 그것이 뭔가 하면요, 복례 토굴이다. 아시겠죠? 예, 지금, 자, 이런 이제, 지금, 토굴 지어놓고. 근데, 이제, 복례정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토굴은요, 이제 온대지방의 토굴과 열대지방의 토굴이 다르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온대지방의 토굴은 뭔가 하면, 이것이 뭔가 하면요, 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난방을 하자면은 토굴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죠? 온도를 놔야죠. 예. 온도를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온도를 놓고 이제 또 밥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가스레인지 있고 전기밥솥 있고, 지금 참 좋대요. 전기밥솥이요, 딱 누르니까요, 뭐 맛있는 잡곡밥을 시작했습니다. 딱딱 하더라고요. 전기를 품겠습니다. 그러대요. 그래도 밥을 저어주세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참, 똑똑하대요. 똑똑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난방시설을 하면 이 토굴에서는요, 토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 걸어놓고 밥 해야죠. 속 걸어놓고. 나무 떼고 밥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속 걸어놓고. 그게 이 토굴을 작아낸 거지요. 과거 시대는요, 농촌에서 사는 생활하고 토굴에서 사는 생활하고 단독 생활이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했다 이 말이죠, 생활 형태가.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금성님 이제 참석했는데, 금성님 혼자서 가가지고 그 전기밥솥 쓰고 하다가 불 때 가지고 밥 해 먹고 그거 난방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이거요, 쉽지 않다니까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던 사람이 토굴 생활하기는 엄청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홍 스님은 말이죠, 참 이런 청산린 깊은 곳에다가 이제 일간 토굴을 쟀는데, 자, 이제 그것을 일간이라 그랬다. 일간은 뭔가 하면 한 칸이죠. 한 칸이죠. 한 칸은 뭔가 하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거 하나가 한 칸이에요. 요걸 한 칸 그러죠? 일간이다. 이제 칸인데, 뭐를 합니까? 한옥의 크기는요, 칸으로, 예.
한옥은 칸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칸, 뭐 5칸, 뭐 이렇게 지금 다 칸수로 계산하잖아요. 자, 이제 칸수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이 지금요, 이 일간 토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대종사님께서도 사실은요, 최초의 교당을 지으셨어요. 그 최초의 교당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간도실 그랬죠. 구간. 이 도실. 아욱한 도실. 자, 전통 것을 그대로 사용하셨죠? 구간도실이를. 자, 우리 교당의 최초의 교당이에요. 처음 지는 교당이에요. 그럼 뭐 구간이 어떻게 구간이 되는가 하면요. 이 구간입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하나. 구간이죠? 이 구간도시. 그래서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지금 최초의 이제 교당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출해 봐야 돼요. 지금 교당들 짓잖아요. 교당들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당들을 짓는데, 이 짓는 교당들이 반드시 말이죠, 문화적으로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그 교당의 집을 짓는데 원불교적 이념과 사상을 거기다가 도입을 해야 돼요. 교당에다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뭔가 하면요, 종교가 발전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제가 그랬죠. 첫째는 뭔가 하면요, 교조 창교기.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조 창교기 첫째. 종교 발달의 3단계. 윤희엄 교수가 종교학의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종교학 교수예요. 윤희엄 교수가 이제 한 종교 발전의 3단계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첫째 단계. 종교 발전 3단계. 교조 창교기. 교조가 나타나가지고 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이제 이때는 어떤가 하면요, 새로운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질서와 이념들, 사상들을 비판해요. 기존의 질서와 사상과 이념들을 비판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 그러셨죠? 제일 지금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뭐 불교 혁신론 쓰셨죠? 들어보셨죠? 불교 혁신론? 이거 뭔가 하면요, 교조가 나타나셔가지고 불교를 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 그래서 산중의 불교를 현실의 불교로, 이거 다 지금 불교를 혁신하는 혁신론을 쓰셨거든요. 그게 교조가 나타나갖고 기존의 질서와 이념과 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법을 내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교조 창교기다. 이게 종교 발전의 첫 단계다. 윤희엄 교수가 한 거예요. 두 번째, 제도 정착기. 이거 전에 다 했어요. 제도 정착기.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난번 주문하고 할 때 천도교 얘기했죠? 대각하신 후에 4년 만에 돌아가시다 그랬죠? 그리고 정상교 얘기했죠? 정상교 9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4분 5일 되죠? 다 지금 서로. 그래서 아까 제가 송적벽 김남천 그랬죠? 송적벽 선생은 뭘 갖고 왔다 그랬죠? 제가요? 목침. 야. 목침은 누가 하면 정산천사님이 항상 배고 자시던 목침을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발에서 쓰는 물건보다도 머리에서 쓴 물건이니까는 더 가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송적벽 선생은 최고의 유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대종사님께 바쳤다 이 말이죠. 그게
두 사람이 싸움했죠? 싸움했는데 뭐 때문에 싸움했는지 아십니까? 목침 때문에. 그래갖고는 그 목침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4분 5일 되는 거다 있다 말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제도적으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원불교 대종사님 돌아가신 후에 됐습니까? 참 그대로 청산용사님 모시고 또 대산용사님 모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제도 정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 정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죠. 종교 발전에서 중간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문화 창조기예요. 이 이념과 사상을 이 문화 창조기에서 뭔가 이념과 사상을 그냥 이념과 사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념과 사상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요,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로 다시 재창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말이죠,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윤희임 교수가 우리 원불교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요, 교조 창조기와 제도 정착기는 성공적으로 원불교가 마무리했다 했는데 마지막에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문화 창조를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원불교의 이념과 사상, 대종사님의 이념과 사상을 통해 갖고 의식주 문화를 그 이념과 사상에 맞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창조기예요. 이 문화가 창조가 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교화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화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요, 설교로 가지고 심판을 보려고 하니까 설교 가지고. 근데 가톨릭의 미사, 그 신부들이 하는 강론 별거 아니죠? 아니, 강론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나는요, 이거 엄청 지금, 참, 그 강론 별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 속에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매료되는 거예요. 다 매료돼 버려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말이죠, 문화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의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조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의례도 말이죠, 설교 위주의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강조 많이 했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영산이상 봄수식인 교가 부르고 맨날 그거 하는 순서를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변했죠. 예전에 있는 의례 식순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의례는 이제 식순은 많이 변했죠. 앞으로도 엄청 변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문화적으로 이걸 창조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건축 하나를 하는데도요, 교당을 하나 짓는데도요, 삼학팔조 사은사유의 이념이 그 건축 속에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문화적으로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 문화 창조기가 접어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금 과제는 이겁니다. 문화 창조기예요. 자, 그러면 왜 내가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교당을 세우시면서 구간도시를 그랬거든요. 이 구간도실의 의미 속에 뭔가 하면 우주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맞죠? 구간도실 속에요. 그래서 집 하나 짓는 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구간도실의 역사, 이 역사를 말이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시 창조적으로 개성해 나가야 된다. 맞죠?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